네, 이번 시간에는 변수를 사용해서 문자를 더하는 프로그래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숫자를 더하는 프로그래밍을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문자를 한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하기 코드 버튼을 눌러서 첫 번째 변수, first라는 변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문자를 넣을 텐데요. 여러분 이때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할 때 문자를 넣으려면 이렇게 네, 따옴표를 넣으셔야 됩니다. 따옴표를 꼭 넣으셔야지 파이썬이 '아 이거는 문자구나.'라고 이해를 합니다. 문자를 넣지 않으면 이게 변수라고 인식을 해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문자를 넣기 위해서는 꼭 이런 따옴표를 넣고요. 그다음에 first라고 우리가 말을 하면 네 first라는 변수 값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런데 문자 더하기 프로그래밍을 한다 그랬죠. 하려는 거는 "안녕 하세요를 출력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은 그런데 "안녕만 넣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변수에다가 우리가 "하세요를 집어넣어야겠죠? 더하기 코드 버튼을 눌러서 두 번째 변수 second라고 하고 "하세요"라는 값을 집어넣겠습니다. 그다음에 second를 출력을 하니까 "하세요"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안녕하세요"를 만들기 위해서 first에 들어가 있는 "안녕과 second 변수에 들어있는 "하세요"를 합쳐야겠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hello라고 변수를 만든 다음에 first 더하기 second 어떻게 보면 숫자 더하는 거랑 똑같죠. 그죠? 더해 버린 다음에 hello라고 하면 실행 결과가 "안녕하세요"라고 띄어쓰기 없이 나오는 결과를 여러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실제로도 그렇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코드 더하기 버튼 눌러서 first, first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안녕"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뭐 first를 하면 네 실행을 시키면 "안녕이라고 나오죠. 또 코드 추가해서 second 하세요. 그다음에 second 하면 하세요가 출력이 되고요. 또 코드 추가해서 이제 여러분 hello 그죠? hello, hello를 한 다음에 이거는 first 더하기 second 네. 여기에서 second라고 하면 여기 뭐가 하나 나왔죠. 그죠? 왜냐하면 내가 이전에 변수를 하나 지정했기 때문에 얘가 자동으로 이렇게 알아서 말을 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hello 요렇게 출력을 하면 오류가 났네요. 그죠? 아 왜 오류가 났냐. hello를 할 때 여기 변수명이 잘못됐네요. 그죠? 자 여러분 이것도 한번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 창은 에러가 났을 때 요렇게 창이 나오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보시면 name hello is not defined라고 나오죠. hello라는 변수가 정의되지 않았습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hello라는 변수를 만들지도 않았는데 여기에서 내가 hello를 불러버리면 얘는 혼돈에 빠지게 되죠. 이 사람이 만든 적이 없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냐? 자, 그럼 여기에서 변수를 바꿔줄게요. hello.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오류가 없어질 겁니다. 여러분들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이 오류창을 상당히 많이 볼 거예요. 자, 그때 어떤 오류가 나타났는지를 찬찬히 살펴보면 알 수 있으니까 크게 당황하지 마시고요. 네, 저는 금방 좀 당황을 했지만, 네. 자,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하면, 안녕하세요라고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자까지 더할 수 있는 것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의문이 생기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변수의 자료형. 네. 금방은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숫자를 했고요. 숫자. 이번 시간에는 문자를 다루어 봤어요.
자, 변수에는 숫자도 들어갈 수 있고 문자도 들어갈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숫자도 들어갈 수 있고 문자도 들어갈 수 있는데요. 이렇게 들어가는 숫자, 이것이 뭐 숫자인지 문자인지, 자, 이런 것을 자료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뭐 숫자형 자료, 문자형 자료. 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 인공지능 프로그래밍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프로그래밍을 할 때 이 변수가 어떤 자료형을 가지고 있는가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변수의 자료형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 변수의 자료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코드 다시 한번 더하기 누른 다음에 타입이라는 명령어를 여러분 치시면 됩니다. 타입이라는 명령어를 내린 다음에 여러분, 명령어를 하면 항상 이 괄호를 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함수의 일종인데요. 함수는 뒷부분에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타입이라는 함수에 hello라는 변수값을 넣어줘야 돼요. 자, 넣어주면 str이라는 실행 결과가 나오는데, str, 이건 string의 약자입니다. string. hello는 문자형 변수라고 얘가 딱 알려줘요. 당신이 사용한 이 hello라는 변수는 문자형 변수입니다 라고 알려줍니다. 한번 해볼게요. 코드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하라 그랬죠? 타입이라는 것을 하고, 타입이라고 하면 여기 벌써 명령어가 나오네요. 그죠? 괄호 열고, 그 다음에 자, 여기에다가 hello를 하면, 제가 여기 하나 했으니까 요거 클릭하셔도 딱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엔터가 아니라 실행 버튼을 누르면, hello라는 변수의 자료형은 스트링입니다. 문자형 변수입니다 라고 나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타입, 우리가 C라는 변수에다가 A와 B를 더하는 값을 했어요. 물론 12가 들어있겠죠. 자, 이렇게 하면 타입, 네, 이거는 한 번 한 번 이렇게 출력이 되기 때문에, 자, C를 여러분 출력을 하게 되면 인티저라는 의미고 정수형 변수입니다. 정수 1, 2,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것처럼 정수형 변수를 인티저라고 하고요. int, 이런 식으로 자료형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벌써 해버렸네요. 그죠? 2의 값을 담고 있는 변수 a의 자료형. 네, a라는 변수의 자료형은 그죠? int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정수형 변수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정수형 변수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실수형 변수도 있습니다. 정수는 소수점 밑에가 없죠. 하지만 소수점 밑이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인공지능 프로그래밍을 할 때 만나는 대부분의 변수가 바로 이 실수형 변수입니다. 실수형 변수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한번 해볼게요. a라는 변수에 2.5를 넣을게요. 그런데 우리 아까 전에 a라는 변수에다가, 아까 전이 아니죠, 지난 시간에 a라는 변수에다가 2를 집어넣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자, 그런데 2를 집어넣었더라도 새로운 값을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새로운 값을 집어넣으면 이 2는 없어지고요. 새로운 값이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타입 a를 하면 a라는 변수의 자료형 플로트라고 나오게 됩니다. 실수 데이터 2.5를 넣으니까 변수 a는 실수형 변수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한번 해볼게요. 코드 더하기를 한 다음에 a라는 변수에 이제 실수형 변수를 넣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조금 확대를 해볼까요? 네, 조금 더 보기 편하죠. 그죠? 네, 타입 a를 하면, 실행을 버튼 누르면 플로트형이다, 실수형 변수다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자, 우리가 이렇게 변수의 자료형을 타입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변수 형태를 한번 바꿔 볼게요.
자, 이 우리가 변수 형태를 바꾸는 것도 좀 필요한데요. 자, 여기 한번 보시면 string to integer입니다. string, 그러니까 즉 문자형 변수를 정수형 변수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 문자형 변수를 하나 만들어 놔야겠죠. string to int라는 변수에다가 문자 값인 10을 넣는 거예요. 문자 값임을 어떻게 할 수 있죠? 바로 여기 있는 따옴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따옴표를 통해서 넣으면 다 문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type string to int를 하면 str, string이라고 알려져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다가 int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얘를 10이라고 바꿔주는데 10이라는 정수형으로 바꿔줍니다. 정수형으로 바꿔주기 위해선 이 함수를 사용하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타입을 한 다음에 우리가 int라는 함수를 써서 string to int라는 변수를 정수형으로 바꿔준 것에 타입을 알아보니까 인티저라고 나오네요. 그죠?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코드 더하기를 한 다음에 네, string to int를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문자를 넣어줄게요. 문자를 넣어주고 여기에다가 제가 타입을 한번 해볼게요. string to 자, 이걸 하면 자, 문자형 변수라고 나옵니다. 이거를 강제로 한번 형을 변환해 볼게요. 강제로 바꾸는 겁니다. 자, 타입을 한번 알아볼게요. 무슨 타입? 자, 아이고 이게 설명이 이렇게 크게 나왔네요. 자, 인티저로 강제로 형변환하는데 뭐를 강제로 형변환하느냐? string to int라는 변수를 강제로 형변환하면 자, 이거는 타입이 뭘로 바뀌느냐? 인티저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강제로 우리가 이렇게 형을 변환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문자형을 정수형으로 바꿨으니까 문자형을 실수형으로도 바꿀 수 있겠다. 그죠? 네. 실수형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자, 우리가 이제 string to int라는 값을 우리가 float라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돼요. float라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플로트라는 함수를 여기 사용한 다음에 가로 열고 이 값을 넣어주면 문자죠. 처음에 string to int는 문자가 이런 식으로 실수가 됩니다. 0 이런 식으로 실수로 바뀌는 거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타입을 알아보면 플로트형이다 라는 것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파이썬 프로그래밍 할 때 변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변수를 만드는 방법은 변수의 이름을 쓰고 거기에다가 어떤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이 값에는 정수를 넣을 수도 있고요. 실수를 넣을 수도 있고요. 문자를 넣을 수도 있다는 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강제로 문자를 정수로, 문자를 실수로, 실수를 문자로, 정수로 이런 식으로 형을 변환할 수 있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